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잡기 업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또 시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해설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미처 몰랐던 그러나 중요한 사회 현상을 통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집밥 이야기에 대한 정리편입니다. 앞에 두 가지 영상을 정리해드리는, 종합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집밥 먹기, 집밥 하기 이런 식습관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이 먹거리나 음식에 대한 생각과 가치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MZ세대의 식습관 특성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전통 먹거리를 좋아하는가 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집밥을 둘러싼 식습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을 구분할 때는 이론적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고 통계학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통계적 분석을 적용을 했습니다. 세 개 집단으로 구분이 됐어요. 하나는 조리 능력이 있고 본인이 조리도 자주 하고 집에서 식사도 자주 하는, 그러니까 밥도 자주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조리 능력이 없고 집에서 본인이 조리도 자주 안 하지만 먹기는 엄청 잘 먹는 사람이에요. 먹기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안 하는 거죠. 아마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겠죠. 원래 조리 능력은 사실은 뭔가 이 유형을 구분하는 어떤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넣어봤는데, 조리 능력하고 조리를 자주 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리 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조리를 자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율은 제게 한 3분의 1 정도로 각각 구분이 됐습니다. 분류를 하는 것은 절대적 구분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이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석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여러 분류를 해보니까 각각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각각의 분류 기준과 집단별 특성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한번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이 집밥 조리 횟수가 일주일에 12.3회, 하루에 2번 정도 하고요. 밥을 먹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통계는 2021년도 서울시 먹거리 통계조사 자료 중에서 20세 이상 부부만을 제가 뽑아서 다시 분석을 한 거예요. 2,609명 정도 됩니다. 왜 부부만을 이제 분석을 했냐면, 아무래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기에 좀 무리가 있어서입니다. 자, 성별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예상하듯이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남성의 약 4%, 여성의 64%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세대별로는 20, 30대에서 약간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40대 이상에서는 거의 비슷했어요. 두 번째 유형은 먹기만 하는 유형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유형을 What's today's dinner? 그러니까 오늘 반찬이 뭐요? 밥이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라는 얘기. 우리말로 하면 밥 줘, 이런 유형인데요. 조리 능력도 없고 집에서 본인이 자주 하지 않지만 집에서 하여튼 식사는 열심히 거의 빠지지 않고 먹어요. 일주일에 한 2.2회입니다. 하루에 약 2회니까 거의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는 거죠. 이 층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성이 52%, 여성이 12%. 연령별로 보면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고요. 20, 30대, 40대, 50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세 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은 이제 밖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밖에서. 그래서 집밥 조리 횟수 0.3회, 하루에 집밥 식사 횟수도 평균 약 0.6회입니다. 굉장히 적죠. 남성이 더 높습니다. 남성이 약 44%, 여성이 24%. 20, 30대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죠. 앞에서 얘기한 이 집밥을 둘러싼 식습관은 근무 여건과 같은 외부 환경, 성별 분업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관심이 있는 거는 그거보다는 평소 이것이 먹거리와 음식에 대한 생각 혹은 선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먹는가, 이것에 대한 선택과 선호는 식습관의 형성이나 지속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과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이것 간의 관련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여기서는 봤습니다. 하나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전통 음식의 계승과 유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통 음식이 우리의 식생활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이에요.
농업 농촌은 먹거리가 생산되는 공간이죠. 따라서 먹거리가 생산되는 방식이나 과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농촌이나 농업이 우리 사회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별로 이 두 가지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방울토마토 아주 싱싱하네요. 자, 먼저 정통 음식을 즐기는 것이 우리 식생활과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약 55%가 동의를 했어요. 농촌과 농민은 우리 사회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 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네요. 한 64%가 동의했어요. 동의하는 사람 응답이 더 높죠. 자, 이제 성하고 연령별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 음식에 대해서는 여자가 좀 높긴 하지만 남성의 경우도 50%를 넘고 있고요. 세대별로는 20, 30대가 가장 동의율이 높아요. 약간 의외죠. 물론 그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20, 30대가 전통 음식에 대해서 일단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다.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농촌 농민이 먹거리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여성이 약간 높긴 하지만 남성도 60%를 넘고 있고요. 세대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한번 볼까요? 앞에 세 개로 나눴잖아요. 유형별로 보면 적극 참여, 그러니까 밥도 하고 먹기도 열심히 먹는 분들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먹기만 하는 분들도 그렇게 점수가 낮지 않죠. 근데 이제 밖에서 주로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자, 한번 세대별로 볼까요? 세대별로 보면요. 지금 빨간 줄로 쳐놓은 부분이 있죠. 81%.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밥을 하고 먹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20, 30대의 비율이 동의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81%.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적극적인 집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동의율이 높긴 하지만 특히 20, 30대에서 두드러지게 높다. 이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촌과 농민이 우리 사회 먹거리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볼까요? 이 질문을 역시 세계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면 세계 유형에 있어서 적극적인 집밥 참여 집단이 74%로 가장 높고요. 앞에 거보다는 격차가 조금 적긴 합니다. 세대별로 한번 볼까요? 자, 세대별로 보면 역시 20, 30대가 적극 참여자에서 긍정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연령층에서 집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응답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특히 20,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MZ세대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MZ세대는 집밥을 하거나 먹는 비율이 있어서는 다른 세대보다는 떨어져요. 앞에 두 개 영상에서 이 부분이 나왔고요. 오늘 또 앞에서 그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양적 측면에서 보면 MZ세대는 참여율은 낮죠. 그런데 이 전통 음식이나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낮지 않아요. 특히 전통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아주 높고 집밥조리에 적극 참여하는 층에서 전통 음식의 수용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인 세대가 MZ세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사실은 90년대 유년기와 10대를 보낸 세대고요. 당시 이 패스트푸드 범람 때문에 입맛의 서구와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MZ세대는 전통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 또 의식이 약화되지 않았고 오히려 진성 계승자, 적극적 계승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일부 MZ세대를 할머니 입맛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전 세대들이 가족을 통해서 습득한 전통적 먹거리를 보존하는 데 그쳤다면 이들은 여러 먹거리를 경험하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얻어진, 즉 다양성에 기반한 선택의 측면이 크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먹거리에 대한 행동은 의식과 관련성이 크다는 사실을 집밥 식습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식습관이나 집밥 식습관에는 시간, 근무 조건 등등의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겠죠.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의식과 연관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MZ세대를 통해 전통 먹거리가 오늘날 세대 간 혹은 시간적 연결성을 확보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의 집밥
흑백 고군분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집밥이 그동안 산업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정체성이 확보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해봤습니다. 먹거리 분석은 상당히 미시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거시적 분석에 비해서 사소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거시적인 분석이 보지 못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정밀한 과정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낙엽의 계절이 왔네요. 낙엽을 보면서 뭐 쓸쓸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동시에 또 작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